제자 소개받은 안재철입니다. 편안한 자, 실을 제자, 맑을 철자 30연의 안재철입니다. 이렇게 같이 만나 뵙는 것도 큰 인연이니까 인연이 아니면은 이 호흡법을 얻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해 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 호흡법은 기존에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어떤 호흡법보다도 아주 좋고 강력하고 좋은 호흡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선조들께서 우리가 이제 상고시대를 보면 고조선은 많이 알고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왜 일제하고 많이 상관이 있어가지고 그 우리 역사를 많이 삭제하고 없애버리고 그런 흔적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상고시대에도 고조선 말고 더 훌륭한 나라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신시 배달국이라고, 우리 배달 결례라고 얘기하잖아요. 배달이라고 했을 때 혹시 한자를 어떻게 쓰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쓰죠. 근데 왜 그러면 이 한자의 의미하고 뜻하고 이게 결부되지는 않아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뜻하는 그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한자들을 이용해서 많이 썼죠. 그래서 이렇게 쓴 부분이에요. 근데 신시 배달국 할 때 나라 이름이 이 나라예요. 그때 살았던 우리 민족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달 민족 할 때 신시 배달국 이렇게 쓰는 거죠. 신시 배달국. 배달 결례할 때 이렇게 쓰고 있고, 저거에 대한 것들을 모르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그런 어떤 기계라든가 정신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호흡법이 사실은 기록화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시 배달국까지 오면서 이때는 우리가 현재 미국이 상당히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이 나라가, 우리 선조들이 세운 나라가 이게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도 상당히 우리나라 신시 배달국의 어떤 정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걸 알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죠. 그게 침략을 해가지고 그 책들이 있었을 텐데 그 책을 태우는데 6개월 가까이 불이 났다고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문화국인 거죠. 그때부터 사용되어 왔던 호흡법이 그 이전부터죠. 그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호흡법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기지개 호흡법입니다. 올해가 단기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새 전부 서양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서기는 잘 알고 있는데 단기 몇 년은 잘 모르죠. 몇 년? 4348년. 그렇죠. 4348년입니다. 그때 있었던, 그 이전부터 있었던 호흡법이라는 거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지개 그러면 일을 하다가 힘들 때 팔다리를 쭉 펴서 몸을 이완시키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훌륭한 그런 호흡법이 지금 얘기하려고 이러한 기지개 호흡법입니다. 요새 이제 이렇게 제가 호흡법을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모셨는데 가장 지금 나이 또래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건강이잖아요. 건강. 어떻게 건강하면 좋겠는가. 요새 텔레비전도 많이 나오고 어제도 많이 나오고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1446년인가? 아니, 1946년인가 우리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1998년도에는 거기다가 뭐 영적인 건강을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spiritual well-be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통과는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통과가 안 됐다고 하면 1943년인가 6년에 얘기했던 WHO에서 얘기하는 건강에 대한 정의가 더 기본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건강할 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이 호흡이에요. 호흡. 이것도 두 가지죠. 들여 쉬는 숨하고 내쉬는 숨하고 두 가지죠. 밖에 있는 공기를 우리가 들여 마셔가지고 몸에서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죽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거지. 우리가 들여 마셨던 숨을 내쉬지 못하거나 또 반대로 들어 마신 숨이 나가지 못하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원천적인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호흡인 거죠. 호흡.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요새 뭐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먹는 거 열심히 하시죠. 그 건강할 때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요. 정신이. 근데 몸이 아프면 육체가 정신을 지배해요. 평소에 이제 건강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육체를 마음 먹기에 따라서 지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왜 그러면 중요시 여기냐? 가장 원천적인 부분이지. 그게 바로 피를 맑게 하려고 그래요. 청혈. 이게 맑을 청자하고 피혈자잖아요. 피를 맑게 하면 만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피가 탁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피를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에 하나가 호흡인 거죠. 호흡. 지금 지구상에는 수많은 호흡법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단전 호흡도 있고, 뭐 요가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뭐 재생되었다고 하는 뭐 국수원도 호흡도 있고 다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을 당시, 농사 짓고 그럴 당시에는 뭐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단전 호흡을 하거나 또는 코를 통해 가지고 조금 호흡을 해서 몸을 이완시키거나 죽기시켜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요새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더 강력한 호흡을 해야 스트레스를 갖지 않게 되고 또 몸도
풀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걸맞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기지개 호흡이라고 볼 수 있죠. 혹시 여러분들 맥박을 한번 이렇게 재보세요. 한 10초만 재면 1분 동안에 내 맥박이 몇 번 정도 뛰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10초 정도 한번 재보세요. 내 맥박이 몇 개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10초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10번 뛴다 그러면 거의 6을 곱하면 60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 지금 현재의 맥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호흡법을 하면서 이제 아침마다 재는데 보통 45 전후예요. 45번 전후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60 몇 번을 뛴다고 그랬을 때 1분에 60 몇 번인데 그게 1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차이가. 응? 거기다 60을 곱하죠. 내 맥박이 60이라 그러면 여기다 1분에 60인데 1시간이면 60이죠. 3,600번 뛴다는 거죠. 근데 제 맥박이 만약에 이렇다면 어느 정도 돼요? 5, 6, 30, 4, 6, 20, 2,700? 하루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맥박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박동수잖아요. 심장이 안정돼 있으면 있을수록 맥박이 느려지는 거예요. 맥박이 많이 뛴다고 하는 것은 심장을 많이 힘을 가해서 피를 온몸으로 뿜어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요새 오래 사시길 바라기도 하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겠어요? 심장이 영향을 덜 받으니까 덜 받는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호흡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이 호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가장 큰 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선조들이 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는 그런 호흡법이에요. 그 호흡법이 아까도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너무나 강력하고 좋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화 시켜야 돼요. 요새 한류 바람이 불잖아요. 한류보다도 먼저 해야 될 부분이라. 왜 그러냐면 건강해야 되니까. 만약 건강하다 그러면 의료보험 필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해서 의료보험이 필요 없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건강해서 의료보험이 필요 없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의료 행위를 통해서 하는 그런 비용들을 다른 데에 쓸 수가 있겠어요. 상당히 많겠죠. 또 하나 부분이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이따가 뭐 보여드리겠지만 크게 6가지 동작이에요. 뭐 서서 하는 거, 무릎 꿇고 하는 거, 무릎 꿇고 하는 거, 앉아서 하는 거, 엎드려서 하는 거, 누워서 하는 거. 그 요가 동작하고 비슷해요. 그런 동작들이 그것만 하면 매일매일 하면 뭐 요새 운동기구 사가지고도 하잖아요. 그거 없어도 되는 부분에 집에서 하면 되니까. 그럼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이 비용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호흡보다 탁월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이제 그러면 숨 한번 쉬어보세요. 지금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코로만 숨을 쉬는 거예요. 코로만. 한번 들어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들어 마시면서 한번 수를 들어 마시는 순간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런 빠르기로 한번 세보세요. 더 이상 못 쉴 때가 몇 초인가. 근데 그거를 60초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60초. 그런 호흡법이 없는 거라. 근데 이제 지금 이제 10초 보통 전후에 10초밖에 안 돼.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게 훈련을 통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6가지 큰 동작들을 통해서 60초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강제로. 우리 용 쓴단 말 있잖아요. 어떤 거 일을 할 때 아주 힘을 줘서 막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몽땅 그걸 사용해 가지고 애쓰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라. 호흡할 때 그걸 1초라도 더 하려고, 더 들여 마시려고. 더 들여 마시면 다시 이쪽으로 오면 어떤 일이 있냐. 피를 깨끗하는데 우리가 우리 몸 속에 그 내장 기관 중에 폐하고 심장이 있는데 폐가 가장 바깥 우주하고 직접 소통하는 기관이에요. 우리 몸 속에 다른 기관들, 예를 들면 심장이라든가 위라든가 뭐 신장, 뭐 콩팥 이것은 직접 교류가 안 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는 거는 폐밖에 없어요. 폐로 밖에 공기를 들어 마시고 그리고 우리 몸 속에서 피 속에 있는 산소를 사용해 가지고 나온 거, 탄산가스라든가 이것을 교환시키죠. 그러니까 폐에서 이제 공기를 들여 마시고 산소를 집어 넣어 가지고 심장으로 가고 심장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들이 모세관하고도 연관되어 있죠. 그 모세관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그게 그 역할을 해요. 몸속에서 이미 사용된 그 나쁜 물질들을 밖에서 들어온 산소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초밖에 산소를 들여 마신 사람하고 60초까지 산소를 들여 마신 사람하고 얼만큼 더 산소 교환이 잘 되겠어요? 그거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호흡법보다도 강력한 게 이 호흡이에요. 예. 그래서 그 호흡을 통해서 피를 맑게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피가 깨끗하면 병이 없다며. 예. 모든 병은 피가 깨끗하지 않은 데서 오는 거고. 근데 피가 깨끗하려면 우리 몸속에 또 하나 부분이 있어요. 공기만 마셔가지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입을 통해 가지고 음식물을 통해 가지고 몸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몸 속에 들어오는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식물 이 부분이 문제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요새 뭐 유기농이니 뭐 이런 거 전부 다 좋아하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이것은 이제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거 가지고 이제 그나마 옛날보다는 많이 생명이 연장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피로 연결시키는데 그러니까 음식물 먹으면 그것이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소화된 그 부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피하고 조열 작용을 일으키게끔 해서 피를 맑게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게 하고 그러죠. 피를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음식물 자체를 이걸 좋은 거, 맑은 거, 뭐 이런 걸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두 가지를 하시면 돼. 코로 들어 마시는 숨을 많이 들어 마실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물을 좋은 거, 깨끗한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드시면 건강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음식물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때 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음식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주로 호흡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죠.